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요,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고요, 5년 연기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해서 받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연기하고 일부는 정상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50%를 정상노령연금을 받고 50%는 5년 뒤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다 받던가 아니면 정상노령연금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도 부분 수령한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물론 생활비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솔루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적 손실, 연금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조기 수령하고 부분은 또 정상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기 수령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분 조기 수령 이것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고민이 많을 때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이거죠.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좌고우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취사 선택할 때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게 된다면 양쪽의 의견을 다 묵살하지 않으니까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랬을 때 문제점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견의 장점도 취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의견의 단점도 동시에 취하게 되니까 엄청난 소원해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보험 상품 중에서 저축과 보장이 다 된다는 말, 이 말을 듣고서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되는 건 맞지만요.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확실한 것은 아니죠. 저축과 보장이 동시에 된다는 것은 저축과 보장이 모두 다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보험을 가입했더니요. 젊어서는 유가족 생활 보장하고 늙어서는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는다. 연금 전환한다. 모기지, 영모기지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데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둘 다 꽝입니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겠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인간 아닙니까? 그 뻐꾸기 탕난으로 자기의 새끼를 죽인 철전지 원수인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극진하게 키우는 어리석은 인간 뱁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축보험을 가입하더라도요, 10년 뒤에 뭐 이자 조금 주면서 보장으로 사망했을 때 500만 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축과 보장이 동시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축과 보장 되는 건 맞습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축 효과 정말로 미미하고요. 거의 없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 효과 거의 없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0년 동안에 사망할 확률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헛된 구호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아주 비싼 종신보험, 대단히 비싼 종신보험이 보장과 연금, 저축도 한다고 요새는 또 난립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5년 7년 납.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버젓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들은요. 바로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건 왜 그럴까요? 좋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각색을 하거나 포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품 가입한다면 최악의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을 때는 최악의 고통 또한 맛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꼬망송, 일본 말로 민나상, 이쇼니 하지 마리 마쇼 하겠습니다. 자, 부분 조기 연금 효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을 조기에 전액 다 받을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요, 절반은 먼저 받고 절반은 나중에 받는다. 이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방법 아니냐, 효과적인 솔루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연금도 부분 수령한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현재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조기연금 수령한 사람들 조기연금 수령했을 때 손해가 좀 나니까 일부만 받고 생활비로 틀어막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죠. 결론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다시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2년생 이전 사람은 60세에 받습니다만 69년생 이후는 65세에 받죠. 1세씩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63세 정도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년도에는 64세가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조기 노령연금은 그 60세에서 65세 받는 사람들보다 최장 5년 당겨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55세부터 60세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6%씩 감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59세는 94% 받죠. 그 노령연금에게 정상 노령연금에게 55세는 5년 동안 5, 6, 30% 감액된 70%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노령연금을 2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5년 조기 신청을 한다면 30% 삭감된 감액된 14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만 조기로 받고 절반은 정상으로 돌린다. 그렇다면 조기연금 신청 시에는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70만 원 가지고 과연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생활비 부족 때문에 그 조기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조기에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고요. 결국은 노후 생활비 부족을 해소하고자 먼저 쓰고자 조기에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으로 받는 것 대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140만 원, 70%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만 원을 받는다? 이 돈 가지고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그 70만 원 가지고는 140만 원 가지고도 그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데 70만 원 갖고는 더욱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엄발에 오줌 눕기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추울 때 막 우리가 손에다 호호 바람 불잖아요. 조금 있으면 더 춥습니다. 그거랑 동일합니다. 조기연금 신청 시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 시행 시에 정책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치기 전문가들이 자꾸만 이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40만 원 가지고도 생활이 힘든데 손해가 막심한데 70만 원 갖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을 부분 수령한다면요. 조기 수령액도 연금액도 적어지고 나중에 노령연금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다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제도를 좋다고 말한다면 어리석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이 정책을 통해서 옳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기도 안 되고 정상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극에서 황희정승을 보고 계십니다. 이 황희정승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고려 말에 태어났어요. 태조 이성계부터 문종까지 5대 왕을 섬기면서 삼정승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판서도 거의 다 했죠. 그러면서 90세까지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 사람 청백리의 그 상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서 황희정승 상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청백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 청백리상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조선실록 그 세종실록에 보면은요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황희정승을요 황금대사원이라고 합니다. 대사원이 직급으로 말한다면은요 감찰, 검찰총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뇌물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다른 거 안 받습니다. 황금만을 고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부정부패의 그 대표적인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악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그 예를 들어서 서달이라고 하는 사위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맹사선과 함께 어떻습니까? 그 살인죄를 은폐하고요. 그 다음에 모른 척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걸렸지만 삭탈간직 당한 다음 날 바로 또 등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90년 동안 정말로 엄청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 두 종이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을 내려주는데요. 황희정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양시론 아닙니까? 양시론은 양비론 못지않게 최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왜곡에서 정말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건 진짜 심각한 역사 왜곡 아닙니까? 왜냐하면은요, 세종실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 격화소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격화소양은 뭐냐면요, 사이틀 격자하고 구두, 신발 신자, 신화자죠. 그 다음에 긁을 소자, 가래올 양자입니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막 긁는 겁니다. 신발 등을요. 그래봤자 그 어떻습니까? 발이 간지러운데 과연 신발등을 긁는다고 해서 발 간지러움이 해소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조기연금 부분 수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미봉책의 정책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을 또 미화시킨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정책의 나팔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머리에 헬멧을 쓴 채 머리를 긁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제가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대변 보고 닦지 않고서요. 화장지 한 장만 딱 붙이고 나온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절대로 부분 조기 연금을 수령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기 수령 100% 해야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생활비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태니까 그거를 뭐 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부분적으로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어설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 아닐 수 없으니까 그런 조언 받았다면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조기 수령하면은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기에 부분 수령하더라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콘스탄트 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면서 자신은 가고 너희들은 남지만 과연 누가 더 잘한 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 것처럼요. 조기에 수령한다고 해서 굳이 또 나중에 또 조기에 사망한다든가 아니 장기 생존한다 이런 또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불복이 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기 수령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익을 본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요 책을 9권 정도 썼고 지금도 소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부로 8,500원에 판매 중이고요. 꼼짝마 금융 선물 옵션 수합 이거 어린이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수능 때 논술 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꼼짝마 금융이라고 하는 이북을 판매하고 있고요. 동물과 자연 이야기라고 해서 현명한 자녀를 위해서 동물과 자연 이야기도 판매 중이니까 저한테 이북이나 실물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자신한테 무엇이 유리한지 정말 판단을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재산적 손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판단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요, 요새는 가정주부 일을 하고 김치도 담그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골로 가는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 구입 물품이 3만 원 이상이면요,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많이 사는 편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사려고 했다가 그만 5만 원 넘게 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대에 있는 캐시아 아주머니 50대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배달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배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이 5만 원어치 산 거 담아주면은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배려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담아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원이 커다란 비닐봉지에 물품을 담으면서 이 비닐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 담아 가지고 갈 바구니를 들고 오라는 겁니다. 저한테 강요하듯이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기분 나쁘게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제가 나이가 더 먹었거든요. 훨씬 더. 그 다음에 저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비닐을 그까지 50원, 100원밖에 안 되는 비닐을 주더라도 배달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하고 제가 반문을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그래도 이 비닐은 공짜가 아닙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공짜로 주지만은 나중에는 그 바구니를 들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재차 저한테 명령조로 했습니다. 빈정이 상해서 제가 이랬죠. 그렇다면 제가 싸가지고 가지 않을 테니까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억하심정으로요. 그랬더니 또 놀랍게도 또 그 말을 또 받아쳐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배달하죠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기에 그래서요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비닐 50원 100원짜리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배달하면 배달했을 때 그런 엄청난 그 소요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배달 운전하려면 운전해야 되죠. 자동차 감가상각이 있죠. 휘발유 값 들어야 되죠. 사고 날 리스크 있죠. 딱지 뗄 리스크 있죠. 시간 낭비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또 배달하려면 또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박스든 뭐든 여러 가지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주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이거 그냥 주면서 딴소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배려해서 그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억가심정으로 다음부터는 배달하지 않고 가져가더라도 바구니를 갖고 오라고요. 그럼 제가 바구니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것이죠. 자기는 종업원인데 왜 자기한테 자꾸만 이러냐는 것입니다. 그런 손해는 마트 사장이나 손해보는 거지 자기는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있는 캐시인데 하는 식의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마트를 위해서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똥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나이든 종업원이 끼어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는 몇 살 더 먹은 것 같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더욱더 가관입니다. 이 남자. 비닐은 공짜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해도 배달 직원이 있으니까 배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에 그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대로 침 뱉고 막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치울 거 아닙니까?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배달원이 있으니까 배달해도 우리는 손해 날 게 없어요. 왜 손해가 안 납니까? 배달하면 손해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격앙시켰더니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항변하듯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자 그 남성이 놀랍게도 내뱉는 말은 아니지만 입모양에서 18 소리 욕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욕을 합니다. 지금 나한테 욕한 거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말한 거니까 참으랍니다. 도대체 나이와 종업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 고참 여종업원이 그들을 물리고요. 둘 다 물리고서 저를 좀 아는 거죠. 안면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포장을 해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미안한 거 하나도 없죠.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두 사람입니다. 정말로 마인드가 정말로 속된 말로 꽝이죠. 그 다음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머리를 정말로 장식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안면이 있는 여종업원, 여직원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 종업원이든 그 사장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입 가경에 정말로 잘못된 응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사과하지 않는 태도. 잘못됐으면 저도 유튜브를 방송하면서요. 잘못됐으면 금방 사과를 합니다. 잘못된 거 바로 고쳐야죠. 그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 싸고 뭉기적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못할 겁니다. 잘못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 일은 최선을 다해서 현명한 판단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일들은 어떻습니까? 금융, 투자, 세금, 부동산, 절세, 재산관리, 자산관리, 재무설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무적, 비재무적인 데에 대해서 본인이 통달할 수 없으니까 현명한 경험이 있는 멘토의 현명한 조언을 받고서 현명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요. 자산관리는 금융회사 편이 아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선택에 기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절세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금융상품, 보험상품, 평가분석 및 자산재배치, 은퇴설계, 노후준비,
그리고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절세 전략 등이 필요한 시기고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주나 재능이 많으면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하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장자의 말은 그거죠. 무능해야 되고요. 똑똑하면 안 된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요. 무능하면 안 됩니다. 유능해야 되고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영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현명한 자산관리사를 옆에 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함으로써 그 다음에 현명한 결정을 함으로써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지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않게 하기 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는 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불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산관리, 은퇴설계, 노후준비, 투자관리, 포트폴리오, 절세 전략 모두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자산관리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010-5473-9327입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요 정말로 줄줄 새는 돈의 낭비와 절세와 투자 관리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 얼마냐고요? 엄청납니다. 수천만 원이 아니고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바로 종합자산관리사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